안녕하세요. 경제자유시장 투동재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각잡고 가계부 7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7번째 시간이 됐는데 행복회로 계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각잡고 가계부 3번째 시트에는 행복회로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행복회로를 돌려보는 그런 계산기예요. 이거를 제가 만든 이유가 평범한 직장인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좀 멘탈이 강해야 돼요. 장기간 어떤 투자를 이끌어야 되고 장기간 자산 관리를 열심히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멘탈이 조금 중요한데 저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뭔가 확고한 목표가 필요하고 보증 같은 게 필요해요. 내가 이대로만 살면은 괜찮다라는 그런 보증이 필요한데 이걸 누구도 보증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자산 관리를 하고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얼마 정도의 돈을 갖게 되고 그 돈으로 금융 수익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이 행복회로 계산기를 제가 만들어서 3번째 시트에다가 넣어 놓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라디오스타에서 가수 황치열님이 나온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스타가 되면서 중국으로 이렇게 출장을 가고 막 바쁘게 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게 좀 왔었나 봐요. 비행기에서 굉장히 숨이 가빠오는 그런 거를 이제 느꼈대요. 저는 공황장애 같은 걸 느껴본 적이 없지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간접적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중에 공황장애를 제 앞에서 이렇게 발현이 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진정시키느냐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돌봐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공황장애가 왔는데 너무 숨이 가빠워서 은행 앱을 클릭을 했대요. 은행 앱을 열어가지고 이제 잔고를 보고서 이렇게 공황장애가 편안하게 싹 가라앉았던 그런 경험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한 걸 보고 되게 많이 웃었었는데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한다고 보면 돼요. 저도 자산 관리를 열심히 하지만 가끔씩 이제 멘탈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행복회로 계산기를 한 번씩 돌려보면서 마음에 좀 안정을 찾곤 합니다. 어제 오늘 제가 좀 이 계산기를 봤는데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 그런지 좀 계산이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조금 약간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과거 버전을 갖고 있으신 분은 전에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트에서 오른쪽 누르고 다음으로 복사하기 해서 기존 스프레드 시트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가져가시고 아니면은 그냥 뭐 쓰시던 거 계속 쓰셔도 되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새로 수정한 그 계산법을 갖고서 평가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개인연금 흐름이 전부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 두 번째 회사연금 흐름도 작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가 쭉 작성이 되어 있어야지 행복회로 계산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니까 이거를 다 작성을 하셨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각잡고 가계부 EP1인가? 에서 이제 전략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기 설명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적인 소비는 총 소득의 36%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36%의 소비를 유지할 수 있으면 64%의 금액을 투자할 수 있고 이걸로 8% 이상의 수익률을 갖게 되면 10년 후에 조기 은퇴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각잡고 가계부 이거 네이버 공유하는 거에다가 간이로 이렇게 만약에 250씩 버는 부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을 넣어 놨었어요. 이건 이상적인 계산이에요. 그냥 이상적으로 정말 퍼센트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세후 소득이 500만 원이에요. 양쪽 250만 원씩이니까 500만 원. 그래서 이상적인 투자는 여기서 320만 원을 투자하고 180만 원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상적인 거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요. 500만 원을 버는 한 가정에서 어떻게 180만 원을 쓸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36%의 의의를 뒀으면 좋겠어요. 이 이상적인 계산에서는 2160만 원을 1년에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3840만 원을 투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투자금을 모조리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95%를 투자를 할 거예요. 5%는 비상금으로 빼야 돼요. 평소에 이제 자금 운영을 할 때도 비상금은 좀 빼야 되니까 최대한 좀 현실적으로 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304만 원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10년 후에 5억 5천만 원 정도의 원금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갖고 또 1년 8% 돌리면은 11년 차에 금융소득은 4,400만 원 정도를 얻게 되는 거죠. 금융소득세라든지 뭐 기타 세금 같은 거는 다 제외했어요. 그거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뭐 여기에 월급 퇴직금도 지금 포함이 되지 않고 내가 만약에 일을 하지 않는데 4,400만 원이라는 돈을 만약 얻었다라고 해도 금융소득을 신고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낼 거는 없어요. 이거는 잘 계산한 거 잘 찾아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11년 차에 4,400만 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이 돈에서
1년 동안 소비하는 소비 금액을 빼면은 남는 금액이 이거예요. 예. 그런데 2160만 원이 10년 뒤에도 2160만 원을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소비 금액이 올라갈 거니까.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구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15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요. 1년 동안 사용을 하고도. 그럼 이거를 또 재투자를 해서 원금하고 굴려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였어요. 이거를 표로 나타내면은 이런 식이에요. 연 소비 금액은 연 3%씩 쭉 늘어나게 됩니다. 연 소비 금액은 연 3%씩 쭉 늘어나게 되는데 금융소득은 쭉 늘어나다가 8년 차에 연 소비 금액을 앞서게 돼요. 그래서 쭉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는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상적인 거였어요. 내가 벌 수 있는 내 능력 한도 내에서 내 실수령에서 봤을 때 이상적인 계산을 한 거였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27행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이 가계부를 적은 사람의 데이터를 갖고서 이제 계산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토대로 이제 계산을 해 놓은 거죠. 간이로 적어 놓은 이 계산법으로 보면은 소비 금액이 3,500이 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상적인 건 36%의 이상적인 소비를 해야 되는데 59%의 소비를 하고 있죠. 예. 소비를 하고 있어서 10년 후에 같은 계산을 해도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모자라게 돼요. 예.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모자라게 되는데 이걸 갖고서 이제 저희가 뭔가 좌절을 하면은 안 되잖아요. 뭐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굉장한 마이너스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산 관리를 하든 투자를 하든 중요한 거는 대응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위에처럼 이상적인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118만 8천 원의 소비를 줄여야 돼요.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죠. 그게 싫으면은 330만 원을 더 벌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소비를 줄이는 게 2배 이상의 효율이 있다고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표가 이렇게 돼요. 11년 차가 되더라도 연소비 금액에 못 미치는 금융소득을 얻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보고서 뭐 끝내면은 그거는 행복회로가 아니잖아요.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개인현금 흐름하고 회사현금 흐름 시트로 돌아가가지고 여기서 뭘 더 줄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생활비가 5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를 막 45만 원으로 5만 원만 줄여보자 뭐 이런 식으로 줄여본다든지 뭐 5만 원 줄여서 얼마나 크게 버라이어티 하겠어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계산대로라면은 5만 원을 줄이면은 여기 지금 3억 5,500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5만 원을 여기 늘리면은 3억 4,600입니다. 그러니까 한 9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을 더 투자하고 덜 사용하는 그런 거에서 미래를 보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면서 조정을 해보는 거죠. 조정을 해도 이 위에 이상적인 것처럼 되지는 않겠죠. 그래도 뭔가 방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방법이 필요하니까 이제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하나씩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거죠. 첫 번째는 은퇴를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정한 이대로 살게 되면은 원금이 8억 9,600 정도가 필요하고 8% 수익률을 달성한다면 20년 차에 노동을 그만둘 수 있는 거죠. 아까는 11년 차에 이제 엑시트 하는 거였는데 10년이 더 늘어나 버린 거죠. 10년이 더 늘어나 버렸지만 나는 이대로 사는 거 만족한다 하면은 뭐 그 10년 미룰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노동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아예 못하고 돈을 모으고 소비를 하고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를 하고 이러는 것보다 나는 이 생활을 20년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랑은 굉장히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그래서 어떤 목표점이 어딘지를 집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결 방안은 이제 몸값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300만 원 수입자는 현실적으로 150만 원을 저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100만 원 수입자는 50만 원을 저축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기초 생활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지금 250만 원씩 뭐 월급을 받고 있다 하면은 그 몸값을 좀 올릴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하면은 훨씬 수월하게 이제 우리의 목표에 다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해결 방안은 이제 자산을 검토하는 거예요. 아예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0원이라는 생각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갖고 있는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현금으로 굴릴 수 있는 돈이 있다 하면은 그거를 여기 연복리 계산기에다가 넣어서 다시 한번 또 계산을 해보는 거죠.
계산을 해봐서 내가 이 정도 돈이 있는데 여기랑 합치면은 좀 더 이 기간을 앞당길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총 자산을 재검토하고, 네 번째는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정된 대로 계산을 하면은 모자란 금액이 1년에 2천만 원 정도고 한 달로 환산하면 17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뒤에 어찌됐건 내가 얻는 금융소득으로 생활비를 다 제외하고 한 달에 170만 원만 벌면은 지금의 생활 수준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년 전에 혹시 월급 기억나시나요? 10년 전에 뭐 회사를 안 다녀셨던 분도 있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월급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한 달로 환산해서 10년 뒤에 170만 원이다 하는 거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활하는 대로 생활을 하고 10년 뒤에 내가 하고 싶은 일로 17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부터라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이거를 좀 찾는 거죠. 10년 뒤에 이 정도 돈은 아마 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자산 관리하고 뭐 이런 목적이 있는 사람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해결 방안은 저랑은 좀 상관없는 건데, 비청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테스팅을 하면서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사실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통장을 정말 뭐 필수라는 것처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능하면은 빨리 비청산을 해서 이 자산이 좀 플러스 흐름으로 흐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행복회로 계산기 아마 돌려보지 않으셨으면 한번 돌려보시고, 지금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기를 파악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소비를 즐겨 하는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게 뭔지,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소비를 하면 되니까 그 외의 것들은 좀 커팅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집중해서 소비를 하면 좀 행복을 느끼는 그 만족도나 그 효율이 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해보셔서 말 그대로 이런 행복회로가 좀 돌아가서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를 하는데 힘을 얻으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 원동력으로 또 저희가 계속 나아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행복회로 계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8편에서 봐요.